부국부동산연구소의 안상중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중입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지역에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나대지에 대해서, 건물이 없는 그 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대지라고 하는 거는 대지에 건물이 없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이 토지,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의 분양 자격은요, 토지만 가진 자, 건축물만 가진 자, 세 번째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토지만 가진 자, 즉 나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를 먼저 구분을 할 때요, 크게 5가지로 총 구분이 돼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한 필지를 일필지, 하나의 지번을 단독 소유를 하고 있을 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를 단독 소유하실 때는요, 나대지, 대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땅의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9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상이면 주택이 있건 없건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여기 잠깐, 말로 할게요.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도정법에 나와 있는데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어떤 기간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30제곱미터 미만은 어떻게 되느냐? 미만 같은 경우는 분양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양 자격은 없지만 내가 나중에 관리처분 분양 신청 만료일에 내 분양가가 권리가액이 낮아서 이렇게 청산이 예상되는 물건의 나대지를 토지를 갖다 붙여서 나의 권리가액을 높임으로써 보다 큰 평수를 갈 수 있다. 이런 점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재개발에서는 굉장히 이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가 굉장히 투자를 할 때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각 땅을 그러니까 구분 소유 등기를 안 했을 경우, 분할을 안 했을 경우에는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 자격이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역시 분양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요, 총 3가지의 형태로 나온다. 아까 일필지 단독 소유와 동일하게 분할을 했는데 9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의 9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이거는 역시 9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거는 분양 자격이 있고요. 분할을 했는데 90제곱미터 미만이라 그러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역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요,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분할을 안 한 경우는 보면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90제곱미터이고요. 95제곱미터이고요. 95제곱미터, 이건 25제곱미터. 그다음에 이거는 50제곱미터, 이건 60제곱미터라고 하였을 때,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 건물의 90제곱미터 이상자, 이 사람, 95제곱미터를 가진 사람만이 입주권을 받고요. 나머지 요 세 명, 갑, 을, 병, 정이라고 했을 때, 을, 병, 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표현은 그 90제곱미터 미만은 그 분양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자 중에서 대표자 1인으로 그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땅에 그 네 개의 소유자들이 있지만 95제곱미터를 가진 사람, 90제곱미터를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이 단독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합산이 돼서 한 명의 명의로 그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가 밑에 같이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요. 95제곱미터는 당연히 그 입주권 분양 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5제곱미터는 3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분양 자격이 없고 50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은요. 분할을 했을 경우 즉 그 구분 소유 등기를 했을 경우에 이 50제곱미터, 60제곱미터의 소유자가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하면은 입주권이 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는데 분할을 안 했을 경우에는요 입주권이 총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예에서 2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총 입주권이 하나, 둘, 셋. 3개의 최대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중에 2개는 그 무주택 세대주일 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아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한 명이 1인 혹은 1세대가 여러 필지, 수필지를 그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90제곱미터가 그 초과하는 모든 그 합한 금액이 뭐든지 그 합한 그 여러 수필지를 합했을 때 90제곱미터가 이상이 된다면 분양 자격이 있고요. 90제곱미터 그 미만이면 합한 모든 필지의 그 규모가 9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 입주권이 안 되는 그 분양 자격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그 X 표시하는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은 단독으로는 입주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 물건이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3평을 가지만 내가 몇 평만 더 갖고 있으면 43평 대형 평수로 가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물건들을 그 분양 신청 기준, 관리 처분 인가 전에 그 지분을 그 양도양수함으로써 그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액을 증가해서 대형 평형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그 지분들이 바로 이런 지분들이라는 거를 그 강조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사도라고 해서요. 그 대지 그 지목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용도는 도로인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인데 실제 사용하는 게 도로가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한옥집들을 보면요. 그 골목길 안에 그 이렇게 대문을 열고 쭉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집에 그 현관문이 나오는 이런 곳들을 보통 사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사도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목은 대지인데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그 도로로 해서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일 때는 그 한 필지를 단독 소유한 경우와 그 유사하게 그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고요.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에 그 입주권이 나오고 3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 입주권이 분양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사이인 경우에 사도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보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목이 여기는 도로이고
그 실제 사용 용도도 만약에 도로라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그 크기가 만약에 5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 입주 자격이 없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쭉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대지의 경우는 90제곱미터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입주권이 나옵니다.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나오지만 3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9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한 필지를 단독 소유했 그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 필지를 공유를 했을 경우에 그 공유 지분 그 분할 등기를 그 하였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그 90제곱미터 미만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점에 굉장히 그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요. 토지와 건물이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과 토지가 각각의 주인으로 그 분리되어 있는 물건들도 있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유지에 그 무허가 건축물을 만든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지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토지 주인과 그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준공 전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러한 분리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양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요거를 그 9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고 하였을 때 그 준공 전에 토지 건물을 분리한 등기를 쳤을 경우에는 입주권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오지만 9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안 나온 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 건물이 분양 그 후에 그 토지 건물을 그 나눴다고 하실 경우에는 90제곱미터가 넘는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나오지 않는다. 분양 자격은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그 주의하셔서 그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토지와 건물이 그 분리된 토지의 경우에는요. 그 90제곱미터가 넘고 준공 후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했을 건 분양권이 안 나오지만 구분 등기를 한 그 땅이 있어요. 그 땅들은 어떻게 보면 그 조례 시행일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거를 구분 등기했다면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뭐 지우셔도 뭐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그 마지막으로 물건 분석을 한번 해 드리자면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이 물건 자체에 그 입주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1인이 수필지를 소유를 했는데 90제곱미터 미만, 즉 이거를 다 이거 합치 90제곱미터가 27평인데요. 이 물건은 그 대지인데 12평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그 물건 자체에 어떤 입주권은 없지만 본 물건은 그 내가 현재 33평 아파트인데 대형 아파트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그 유리한 그 아주 그 귀한 물건이 오랜만에 나와서 이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물건이 현재 그 7억 그 5천만 원에 현재 그 시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그 드릴 수가 있고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이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